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노종면 의원님 모셔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노종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께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자신의 극렬 지지 세력을 향한 담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네, 대구구 세력 담화 뭐 이 정도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대극우 세력 담화다. 그런데 굉장히 그 격분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글의 맥락 속에서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뭐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세력이 오히려 야당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뭐 지금까지 사실 극우들이 주장했던 바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번에 했던 비상계엄은 사면권이나 외교권 같은 기본적인 통치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망국적인 국헌문란 세력이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 그 간첩이 활개치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고 본인은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을 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내란이라고 광란의 칼춤을 치는 니네가 나쁜 놈들이야.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자신 있게 그런 자신의 정치 철학을 이게 철학이노라. 나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했어야죠. 그렇게 이재명이 극악이면 왜 저 영수회담은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비겁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말이죠. 이 대국민 담화에 보면 본인이 물러날 생각이 1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일요일에 한덕수, 한동훈 그 공동 담화를 통해서 이선 후퇴와 질서 있는 퇴진 그리고 모든 본인의 국정 운영, 뭐 외교를 포함한 모든 것을 일단 일시 중지를 하고 그리고 나는 그 물러서 있겠다.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한동훈, 한덕수가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이제 뭔가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건데 네. 그 로드맵 그러니까 퇴진 시점을 정하는 거죠. 그 시점에 이르러서 윤석열이 나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네. 그 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그 방안은 방안일 수가 없어요. 윤석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 네. 지금 본인도 사활을 걸었을 거예요. 실패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계엄이 실패했잖아요. 그 내란이 실패했잖아요. 네. 심지어는 내란에 가담했던 핵심 가담자들이 술술 불기 시작했잖아요. 네. 김용현도 잡혀가고 사령관 둘이 첫날 바로 불어버렸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버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한덕수, 한동훈이 딱 보이죠. 아. 그걸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이용한 거예요. 근데 근데 거기에 깨춤을 쳐준 거고. 그냥 당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게 지금 완전히 뒤통수 맞을지도 모르고 한동훈은 자신이 대통령이 됐다고 착각하고 통치를 이제부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 워낙에 지금 엄중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 지난 며칠 전에 그 한동훈 대표가 했던 소통력 놀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오늘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네, 참여해야 한다고 했어요. 예. 근데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대통령은 지금 당장 직무를 배제해야 한다. 그래서 네.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이게 말입니까? 당장 직무를 배제해야 하면 당장 탄핵 가결을 시켜야 한다. 이게 논리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가결에 표결에 참여해서 예. 그 기표소 안에서 예. 부표 찍으면 어떤 국민의힘 의원은 나는 표결에는 참여했습니다. 뭐 대단한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응한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부표 찍어놓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나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론으로 탄핵을 가결하겠다고 선언해야죠. 예. 그걸 하자고 비록 소수파를 이끌고 있는 당 대표여서 당 예. 입지가 불안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을 실어 주십시오.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이라도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네.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게 여론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정도 얘기는 해야 정치인이죠. 자, 지금 국민의힘 그 의총이 진행 중에 있는데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철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이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어제 그 윤상현 의원의 망언이 있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상현 또 이런 얘기합니다. 나 살자고 대통령 먼저 던지는 건 배신의 정치다. 그러니까 배신 담론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윤상현 정말. 의원도 지금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전두환의 사위다운 예. 사위였었죠. 예. 네? 예. 청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서 지금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갈 만한 그런 사고를 하고 있고 네. 그걸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여과 없이 드러냈어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창피해야 합니다. 문자 폭탄을 부른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포착되기까지 그러니까요. 했어요. 예. 제가 그때 현장에서 윤상현 의원을 향해서 전두환의 사위라고 외치면서도 옆에 국민의힘 의원들 표정을 좀 살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순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 세력을 두둔하고 뭐 통치행위 뭐 우는 이렇게 하는 윤상현이라는 자를 자당 소속 의원으로 인정하나 싶어서 옆을 쳐다봤어요. 네. 다들 한심했어요. 물론 일부 극히 일부가 동조하고 네. 대정부 질문 끝나고 나오니까 악수하는 그런 네. 정말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목격됐지만 네.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큼은 네. 한심했습니다. 근데 그 한심한 상황이 네. 지금 의총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잠깐 의총 상황이 중계됐던 것으로 압니다만 네. 카메라가 있든 말든 국민이 보든 말든 그나마 제가 한동훈 대표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나마 정상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자기네 당의 대표를 향해서 반말이나 해대고 그러니까 국민이 보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당권을 놓고 지금 거의 뭐 패싸움을 하는 지경이기 때문에 당권 놓고 패싸움. 본인들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원내대표를 자기 세력으로 앉혀야 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윤석열 내란 속에 윤석열이 무슨 담화를 발표했든 국민들이 무엇을 우려하든 오로지 하나 차기 당권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네. 딱 이겁니다. 이게 딱 그 영남 정치의 수준인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 앞서서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내란을 두둔해 왔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이참에 사퇴해야 돼요. 예. 국민들이 끌어내려야 됩니다. 대구 예,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뭐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 소환제, 주민 소환제가 있으니까 대구 시민들이 결심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의원님 핵심은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사실상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이 담화를 통해서 극우들에게 준동 혹은 또 이를테면은 폭동 이거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다 일어나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위험한 인물이 지금도 현직에 앉아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탄핵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국회 탄핵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이라도 가능한 상황입니까? 오늘 윤석열의 담화는 네. 제가 볼 때는 내란 또는 소요 선동의 목적이 네. 보이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경찰은 지금부터 극우 세력들, 극우 단체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국회 주변 여의도 일대의 치안 상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네.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군도 예. 어디에 잔당이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수사가 지금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 어떤 잔당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수사가 확대됐을 때 본인들에게 수사의 칼날이 온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헛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군 내부 동향도 네.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고요. 예. 질문이 뭐였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은 너무 늦다. 오늘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아직 국회 보고가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10일 끝나고 오늘 12일이니까 어제 정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국회 보고는 발의가 된
직후 본회의에서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4시간. 그러니까 가장 지금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점은 예. 내일 표결이에요. 내일 오후 표결. 내일 오후 표결. 근데 그게 성립되려면 내일 오후 몇 시 표결입니까? 그러니까 보고 시점을 봐야 돼요. 오늘 보고 2시에 본회의가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본회의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전제로 생각을 하면 2시 전에 발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2시 1분 전에만 이루어져도 돼요. 1분 전에만. 네. 지금 오전 11시 14분이니까 서둘러서 다만, 발의를. 지금 물론 서두르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발의 내용을 검토해야 될 내용을 만약에 여기서 생략을 하고 진행이 되면 네. 나중에 큰 후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발의 시점이 늦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윤석열 쪽에서 헌재 대응 전략으로 네. 헌법 51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건 형사 사건과 그다음에 탄핵 심판 사건이 동일할 경우에 네. 헌법재판소에서 예. 이 탄핵 사건 심판 결정을 예. 미룰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는 예. 그러니까 탄핵 발의 시점부터 우리가 네네. 그 발의 안에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넣어야 한다. 예. 이런 논의를 어제 오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의원님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헌법 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 헌법재판소법 51조. 헌법재판소법. 네, 죄송합니다. 예,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주신 거죠. 네, 그게 뭐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 정확하게 소추안에 넣는 것이 아하, 예, 예. 하루를 당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고려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겨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네네. 우리 의원들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지금 당 지도부에서 네.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군요. 봅니다. 방금 전에 중앙일보에 속보 나온 것도 친윤계가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라고 판단한 것도 헌재법 51조다. 이제 이런 그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조문이 사실상 이걸 가지고 법기술자 사문화됐다라는 평가가 네. 법조계에 많은데 네. 손준성 그 고발사주 사건 예. 이제 손준성 검사를 탄핵 그 소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을 네. 실제로 적용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손준성에 대해서는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이게 시간을 끄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걸 차단하는 어떤 수단을 발의안에 넣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이 두 내용 가지 그 고려 사항들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몇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하게 네. 검토를 하고 결정을 네.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토가 명확하게 끝난 다음에야 오후 2시 전에 발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만약에 그 판단이 안 끝나면 2시를 넘어서게 되고 네.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네. 본회의 개의 시점을 몇 시간 미룰 것인가.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의사 일정 정하는 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막 우리가 머리에 떠오른다고 그대로 바로 실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무리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개의 시점을 뒤로 미루면 또 몇 네. 시간을 벌 수는 있으니까. 네. 그러면 오늘 발의하고 네. 개의하면 보고하고 이게 가능한데 뭐 지금은 여러 가지 그 네, 유동적인 네. 상황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 지금 국회 경호과에서 방금 들어온 국회 소식인데요. 국회 경호과에서 소위 얘기하는 극우단체들이 국회로 몰려올 수 있다라고 해서 경비 단계를 상향했다라는 그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내란 소요 선동 목적의 이제 담화를 발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상 국민 대 국민, 시민 대 시민의 충돌을 야기해서 이걸 기화로 2차 계엄을 또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게 어떤 목적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7일에 탄핵을 못 시킨 후과를 이렇게 국민들이 안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입장이 지금 바뀌고 있다면 네. 확실하게 바꿔야 됩니다. 탄핵 가결하라고 하다못해 친한파 의원들에게라도 지침을 내려야 돼요. 그게 국민들께 지난 토요일에 실책을 만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방금 전에 위헌 위법 비상계엄 사전에 미리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그 정도로는 입장을 안 된다는 거예요. 밝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국민들께 답답하게 해서 죄송하다 이 얘기도 했어요. 그걸로 부족하다니까요. 네. 사과는 나중에 해도 돼요. 제가 말을 바꿀게요. 네. 지금 당장 탄핵 가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십시오. 네, 지금 당장 그리고 당장이라도 표결 들어가자고 밝히십시오. 네. 뭐 결과적으로 토요일에 표결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네. 그런 강하고 분명한 입장을 네. 내놔야 국민들이 그나마 예. 지금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덜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같이 한동훈 대표가 같이 경찰에 여의도 일대의 경비 강화를 요구하고 한독수 총리에도 요구하고 네. 한독수 총리랑 합의도 안 된 담화를 발표 그런 짓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여당 대표로서 네. 국무총리에게 예. 경찰 압수수색의 집행 예.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네. 경비병력 확장, 경비 단계 상향, 네. 국방부에도 이런 취지의 요구를 하고 네.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굉장히 위중한 국민적 정말 그 피로도가 극대화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윤이라는 사람과 친윤 정치인들 그리고 뭐 대통령실 검찰 일부는 여전히 이게 그 반전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고 그 반전의 기회를 헌재법 51조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야보다는 탄핵의 길이 우리가 그러니까 복권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다시 살아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계엄 상태가 계속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막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적 불안이 더 커지는 건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계속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그 여러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 네. 그리고 곧 시작될 특검 여기에 맡기면 된다고 보고요. 지금 네. 가장 시급한 것은 네. 윤석열, 김건희 신병 확보입니다. 탄핵은 상수고요. 네. 탄핵은 당연히 뭐 내일이나 네. 모레나 반드시 탄핵을 가결시킨다라는 대전제가 성립돼야 돼요. 안 그러면 예. 한국 사회는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탄핵은 네. 상수고 예. 그러면 이와 거의 동시에 뭘 해야 되냐? 윤석열, 김건희 체포해야 돼요. 체포. 예. 그래서 오늘과 같은 저런 망도. 저기 뭐 광기 말고는 설명이 됩니까? 맞습니다. 예. 저런 얘기를 국민들께서 듣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단순히 듣고 아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예.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극히 일부지만 존재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세력의 준동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거 막아야죠. 신병 확보해야 됩니다. 어제 경찰 특수단에서 국수본 특수단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다고 갔어요. 네. 6시간 7시간 대치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밀고 들어갈 때 경호처하고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그거 두려워서 못하면은 뭐 평소에 공권력 투입 이런 얘기를 왜 했던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공권력 투입이죠. 네. 전 국민이 바라는데 그 약한 노동자들 때려잡는 데 쓰지 말고 대통령실 필요하면 다 포위하고 경찰 병력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끌어내야 된다. 당연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끌어내야 된다. 그런데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내부에 앰뷸런스 한 대가 들어갔다. 이제 지금 이후에 후속 보도가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는 없는데 대통령실 내부로 앰뷸런스 한 대가 들어갔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저입니까 대통령실입니까? 대통령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영상 녹화를 대통령실에서 한 것 같고요. 빠져나갔다고 나가는 게 포착됐다는 보도까지 제가 봤는데 그게 대통령이 확인된 빠져나갔다. 보도가 아닌가요? 예. 어쨌든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방금 이제 전해진 속보이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빠져나갔다. 앰뷸런스를 타고 아니, 누군가 나갔다? 대통령이 예. 이 녹화를 한 것을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렇죠. 라이브가 녹화 아니라. 영상. 예.
뭔가를 하고 녹화가 알려지기 전에 예. 뭔가를 하고 예. 대통령실을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그 보도가 30분간 오보일 수는 있는 머물렀다. 거죠. 네. 예, 그래서 한 예. 30분 머문 것으로 예. 그 30분 동안 저 녹화를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관계는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그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요, 의원님, 이게 실제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중화기를 가지고 있고, 네. 뭐 기관총을 가지고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현직이기 때문에 현직만 아니면 탄핵만 됐다면 그다음부터는 뭐 경호도 풀리는 건데, 현직이기 때문에 그 직무에 따라서 경찰과 충돌해서 혹여라도 거기에서 또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게 사실. 그걸 무리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을 안심시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대통령실과 있다. 관저를 포위하라는 얘기예요. 예. 충돌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 정도 의지는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경찰 수뇌부가 내란에 가담한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다. 네. 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평가해 줄 때 네. 그때 비로소 용서받을 수 있다. 예. 그 출발이 윤석열 뭐 탄핵된 다음에 가서 모시고 가겠다. 네. 그 정도로 되겠냐는 거예요. 예. 뭐 지휘 고하 막론하고 다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어제 경찰청 차장이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네. 경찰청장은 지금 직위 해제돼 네. 있으니까 네.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국민이 탄핵시켜주면 네. 그때 가서 떡고물을 챙기는 방식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경찰 병력 투입해서 네. 저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 사실 오늘 의원님 모셔서 꼭 말씀을 좀 듣고자 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계엄 선포되기 전에 12월 3일 오후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나서 한 장짜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내렸는데 그 안에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있었다. MBC를 장악하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2월 4일 저녁에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이상민 요 4인방 플러스 알파가 모여서 청와대 그 삼청동 안가에서 만찬을 했다. 여기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2차로 삼각지로 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2차 계엄 또는 그 밖에 이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밥자리가 아니었냐. 그리고 이 사용을 누구 지시로 누가 불러서 이 모임이 성사됐을까? 그 박성재 장관은 어제 국회 출석해서 이상민 장관 전화 받고 나는 갔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소집하지 않고서야 모임이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청동 안가는 네. 그 가장 은밀한 곳이고 외진 곳이고 가장 보안이 좋은 곳이어서 네. 대통령이 가요. 그리고 대통령 안 가고 안가가 여기서도 나오네요. 좀 우리가 안 가고 안 가야가 열릴 수가 없다. 안가의 문이. 네, 안 가면은 예. 안 열립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 네. 그쪽으로 그 집결 장소를 잡았다가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저나 대통령실에서 이동해야 되는데 네, 너무 머네. 상대적으로 멀잖아요. 예. 가까운 데로 그래서 그렇죠. 급하게 바꾼 게 아닌가? 용산 안 가고. 그래서 이미 떠나서 모인 사람들이 예. 뭐 식사를 했다는지 정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거기서 있다가 예. 장소 바뀌었대 하고 예. 그래서 1시간 만에 나온 게 아닌가. 삼청동 안가 보도가 나왔을 때 의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네. 정말 대통령이 안 갔어? 또 하나는 왜 1시간 만에 나왔지? 근데 이 두 가지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게 제3의 장소로 다시 이동을 했구나. 장소가 바뀌었겠구나. 그러면 네. 윤이 삼청동으로 원래는 가려고 했다가 있다가. 용산 삼각지로 가기로 하고 예. 여기 가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했겠구나. 예.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통령 없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지금 동선 파악하면 다 나오는데 거짓말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 있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네. 근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이런 거 본인들이 다른 사실을 알아도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묻는 거가 맥을 잘못 짚었어요. 그러면 네.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나 거기 갔는데 대통령은 안 왔어. 근데
제가 2차도 갔냐고 물어봤더니 박성재 장관이 잠깐 뜨끔하는 잠깐 포즈가 있었어요. 예, 근데 예, 본인은 예. 안 갔다고 합니다. 삼청동에 아니 저 삼각지는 삼각지는 안 안 갔다. 갔다. 예. 근데 그건 이제 동선 따보면 다 나오겠죠. 예. 근데 그래서 예. 순간적으로 좀 놀랐다가 이제 알긴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삼각지 회동을. 예. 근데 본인이 진짜로 안 갔기 때문에 안 갔다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모르죠. 그것도 다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삼각지 안가에 네. 윤석열이 갔고 예. 이상민이 갔고 예. 이완규까지 갔다. 삼각지에는 그리고 요게 이제 제보해 온 내용입니다. 요 이 셋은 갔다. 셋은 간 걸 예. 본인이 안다라고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예. 어제 경찰청 차장에게 네. 윤석열이 관저나 대통령실을 벗어났다면 네. 경찰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파악할 수 있다. 있다. 그거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건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제보가 올 때 예. 매우 구체적으로 왔어요. 밤 9시경, 그러니까 네.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네. 수육과 술이 들어갔다. 예. 이렇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와중에 술을 마십니까? 윤석열이 이동하고 수육이랑 술이 들어간 것을 알만한 곳은 어딘가? 총무비서관실, 그러니까요. 경호처 예. 등이겠죠. 네. 제가 제보를 두 군데서 확인했습니다. 총무비서관 하나는 대통령실 내부고요. 예. 하나는 경찰 쪽입니다. 네. 두 제보가 이게 뭐 술안주 이것까지 일치하지는 않지만 네. 윤이 이동했다라는 거는 예. 일치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은 다 2차 계엄 또는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 계속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저는 이렇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게 드릴게요.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판사 네. 출신 법률가. 예. 그다음에 박성재 검사 출신. 검사 출신. 그다음에 이완규도 법제처장이고 법자. 예. 법 전문가고 윤석열 변호사를 했던 그렇죠. 사람이에요. 예. 김주현 검찰. 그리고 김주현 검찰, 예. 민정수석. 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법입니다. 법. 그리고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검찰도 키워드예요. 검찰을 통한 반전 또는 수습 네. 또는 가장 저강도로 예상을 하면 예. 앞으로 법률 대응을 어떻게 하지? 거기서 나온 거 아닌가요?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 그것까지는 거기에 이제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른바 조기 퇴진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좀 벌까?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윤이 이게 뭐야 했던 거는 예. 그 로드맵의 시점이 로드맵에 담긴 퇴진 시점이 뭐 2월 3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빡쳤구나. 네, 그랬던 게 아닌가. 예. 자, 지금 어쨌든 언론 장악 시나리오 MBC가 포함이 그럴 줄 알았다. 예, 그럴 줄 그거는 알았는데 역시 MBC가 포함이 돼 있었구나.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네, 저는 그렇죠.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놀랍지는 않아요. 그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을 네, 하고. 한 것이 예. 확인이 됐고 예. 그게 군 정보 쪽의 전화번호인 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더 확인했습니다. 어디까지 확인하셨습니까? 그건 내일 밝힐 예정입니다. 기왕 오신 김에 밝혀주시고 가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취재 편의점 이게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예. 보도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뉴스공장에서 내일 얘기하시고요. 아니 제가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수의 언론이 한꺼번에 예. 보도할 수 있게 예. 하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정보가 확인이 됐지만, 네, 알겠습니다. 섭섭은합니다. 네, 기왕에 오신 김에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여하튼 내일 기다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33분 넘고 있어서요. 예. 네. 저는 사실 오늘 목소리 좀 높았죠. 네, 톤이 높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내에서 얘기할 때는 제가 너무 차분해서 방송 진행할 때 네. 톤을 높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네. 오늘 너무 이제 올라갔던 것 같아서 혹시 불편하셨다면 좀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예.
제 목소리 때문에 혹시라도 더 흥분하실까봐 그럴 음. 상황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네. 우리 여의도 이 광장이 얼마나 흥겹고 축제 분위기입니까? 응원봉 네.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현장이고요. 이곳을 다 잘 든든히 지켜주고 계셔서 사실 저는 큰 걱정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부합해서 조금 더 안심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국회에서의 할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겠다. 뭐 하루를 당기든 정해진 일정대로 하든 국민들께서 이미 우리들의 네. 그 어떤 전술 전략적인 판단을 신뢰해주고 계셔서 담담하고 네. 그러나 신속하게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장과 국회가 소통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 상황 끝나면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걸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1차고 네. 그 이후 상황까지도 준비하면서 네. 뭐 우리 원내대표가 쓰는 표현인데 따박따박 한 걸음 한 걸음 네, 나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또 현장에서 여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